왜 우리 매장에는 손님이 이토록 오지 않을까? 다른 곳에는 그래도 월 500만 원 벌이는 좀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장사가 왜 안 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오늘 이 영상으로 해답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그간 약 한 5,000명의 자영업자들을 만나면서 분석한 7가지 이유. 많은 자영업 고수들은 이 7가지를 미리 대입하고 장사를 시작하기도 해요. 그만큼 좀 효과적이고 실제적으로도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매장을 직간접적으로 체크해 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메모를 하시면서 좀 들으시고 그 메모를 바탕으로 우리 매장과 좀 비교를 해보시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이 되실 거예요. 영상에 대한 보답은 좋아요로 받을게요. 지금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바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매장에 손님이 갈수록 오지 않는 이유는 로케이션 때문입니다. 로케이션. 많이 들어보셨죠? 로케이션은 상권과 입지를 얘기해요. 사실 상권 때문에 손님이 오지 않는다는 게 좀 이해가 잘 안 가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산에서 장사를 해도 찾아가는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도대체 이걸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어요. 다만 상권이라는 건 손님을 오게 하는 아주 기본적인 조건에 속해요. 그러니까 물반, 고기 반인 어장 에서 내가 뜰채로 얼만큼 뜰 수 있느냐와 일맥상통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물이 전부고 고기는 10%밖에 없어요. 뜰채로 뜨려고 해도 고기가 없는데 떠질 이유가 없죠. 그래서 많은 자영업 고수들은 2가지 중에서 1가지를 선택해요. 자, 이런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1번 첫 번째 조건, 월세가 저렴하지만 유동인구가 없는 곳. 2번 두 번째 조건, 월세가 비싸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곳. 자, 여기서 1번으로 간다면 대중적이고 주차시설 확보가 좀 용이하고 주말 장사만으로도 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극강의 맛을 보유하고 있는 특별식,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돼요. 2번이라면 주차시설은 없지만 맛도 뭐 극강의 맛은 아니지만 뜰채로 어느 정도는 뜰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지가 좀 중요하고요. 자, 외곽의 한 예를 좀 말씀을 드리면 닭백숙이나 오리백숙이 좀 특징적이죠. 소고기집도 마찬가지고요. 경기도 의왕에 있는 장수초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시골 끝자락에 있어요. 대신에 주차시설이 용이하고요. 평일보다는 주말 매출이 월등히 높은데 월 매출은 약 1억 원 정도예요. 찾아가는 곳이라는 거죠. 20대, 30대들은 거의 없어요. 40대, 50대, 60대로만 이루어진 손님층이고요. 이 청계산이라는 랜드마크를 가지고 닭백숙과 오리백숙으로 공략을 하는 거예요. 도심지는 이 반대의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크게 2가지로 나누어서 선택을 할 때 이 로케이션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로케이션 전략에 있어서 단순히 상권과 입지만 보고 선택하는 실수를 많이 저질러요. 결국 손님이 오지 않는 구조 세팅을 스스로 하고 장사를 하는 과 다름이 없고요. 상권의 비밀을 집필한 이홍규 대표는 보이는 것의 함정에 빠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그만큼 상권에 숨겨진 이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경리단길 상권과 익성동 골목 상권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왜 광교 신도시에 공실이 넘쳐나는지, 그리고 공인 중개사의 말만 듣고 창업하는 우를 범하는 이유 등등. 최근에는 이 상권을 분석하는 여러 가지 빅데이터 도구들이 좀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그냥 감이나 feel, 느낌 하나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로케이션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고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반증이 되는 거고요. 추가로 로케이션에서 빼놓으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상권의 쇠퇴와 쇠락이에요. 분명히 좋은 상권임을 확인했지만 쇠락하거나 쇠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지금 2대 상권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몰락할지 그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지나다니기 힘들 정도로 사람으로 넘쳐났었던 그 대구의 동성로, 지금은 한산하거든요. 장난이 아니죠. 로케이션을 모른다면 실제로 갈수록 손님이 오지 않는 그런 구조가 이미 형성이 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매장에 갈수록 손님이 오지 않는 이유는 마케팅 때문입니다. 보통 자영업자분들의 마케팅은 매장을 오픈하고 나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것도 한참이 지나고 나서 말이에요. 물론 아직 완벽하게 세팅되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마케팅 하는데 조금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제대로 된 걸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크니까요. 다만 요즘은 2가지 방법으로 대부분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MZ세대들의 마케팅을 보면 혀를 내두를 정도로 좀 기가 막힌 방법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오픈하기 전부터 마케팅을 하는 그런 사전 마케팅이 유행이에요. 매장을 차리지도 않았어요.
않았어요. 임대차 계약도 안 했지만 그때부터 마케팅이 들어가요. 내가 들어갈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인스타그램으로 모으고 의견을 묻고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매장의 포지셔닝을 구축해요. 깜짝 놀랄 일이죠. 우리가 하는 마케팅은 매장을 차리고 나서 저 이번에 오픈했으니까 많이들 방문해주세요, 이런 형태로 보통 마케팅을 하니까요. 첫 번째 문제가 사전 마케팅의 부재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노출 마케팅 집중이에요. 노출 이꼴 마케팅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마케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노출만 하는 매장과 노출에서 전환까지 이어지도록 마케팅을 하는 매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그 격차가 벌어져요. 그렇게 우리 매장은 노출에만 신경 쓰다가 손님이 오지 않게 되는 거고요. 진주에서 불고기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은 오래전부터 이 노출 마케팅에 매달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씩 투자를 했어요. 벌써 2년이 지났으니까 마케팅에만 매달 뭐 100만원만 썼다고 해도 2,400만원을 썼다는 얘기예요. 제가 깊은 상담을 해드리면서 이 비용을 아끼는 방법을 말씀드렸지만 나이도 좀 있으시고 이 노출 마케팅을 하지 않았을 때를 생각하면 매출이 너무 급격하게 줄어듦을 느꼈기에 끊을 수 없는 거예요. 마약과도 좀 같은 거죠. 결국 지금도 매달 100에서 150만원 정도씩 노출 마케팅을 하고 있고 매출은 1,500만원 선이에요. 아마 노출 대비 전환율이 1%도 되지 않을 게 분명해요.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가 마케팅은 노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라고 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에요. 전환이 되지 않으면 그걸 체크할 수 없다면 암흑 속에서 그냥 허우적 되는 것과 같거든요. 원페이지 마케팅 플랜의 앨런 딥은 표적 고객, 좁고 깊게 적합한 고객, 잠재 고객 아바타를 계속 강조해요. 우연에 기대는 광고는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게 그의 메시지이고요. 식당이라고 좀 다를까요? 식당도 당연히 표적 고객, 적합한 고객, 잠재 고객 아바타가 있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매장들이 90% 이상이에요. 고객 생애 가치는 이런 표적 고객이 우리 매장으로 전환이 됐을 때 생겨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우리 매장에 평생 동안 쓸 돈, 적어도 한 달에 2번 이상은 방문하게 하는 마케팅이 수반되지 않으면 노출은 끊임없이 진행돼야 되고 그만큼 돈도 끊임없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땔감이 떨어지면 불이 꺼지는 그런 형국으로 치닫는 거고요. 자, 세 번째, 우리 매장에 손님이 갈수록 오지 않는 이유는 맛 때문입니다. 좀 진부하긴 하지만 MSG에 길들여진 세대들의 입맛을 바꾸려는 시도가 참 많아요. 건강한 맛, 자극적이지 않은 맛, 순수한 맛. 그런데 재미있는 건 오히려 어느 정도는 자극적이고 한 일주일 먹지 않으면 생각이 나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맛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맛은 다 상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건강한 맛 때문에 손님이 온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물론 건강한 맛으로 승부를 보는 곳이 있죠. 다만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맛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생각나는 맛이 돼야 돼요. 그래야 반복 구매가 가능해지고 매출을 높일 수 있으니까요. 경기도 시흥의 진짬뽕 진차이나는 짬뽕이 진짜 좀 자극적이에요. 월 매출이 2억 가까이 나오는 곳인데 다 이 짬뽕을 먹으러 가는 거예요. 건강한 맛이 결코 아니고 한 번 먹게 되면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다시 그 맛이 땡겨요. 그래서 단골 비중이 높은 편이에요. 다른 지역에서까지 이 자극적인 짬뽕을 먹으러 오고요. 오산에 있는 새말 해장국은 월 3억 정도를 파는데요. 소고기도 있지만 내장탕이 가장 유명해요. 역시나 자극적인 맛으로 한 번 먹으면 또 생각이 나요. 다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한테 중독을 시키면 전염되고 이 전염이 또 다른 전염을 낳고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손님이 늘어나는 거예요. 꽤 오래전에는 이런 조미료를 쓰는 게 조금은 금기시되는 그런 문화였지만 지금은 안 그래요. TV에 나오는 이연복 셰프, 정호영 셰프, 이원일 셰프 등등 대부분이 조미료를 잘 활용해서 감칠맛을 내요. 맛을 위해서죠. 실제로 한 5년 전쯤인가 이연복 셰프는 그 현지에서 먹힐까를 촬영할 때 치킨 스톡을 잘 활용하는 장면을 많이 좀 보여줬었는데 계란찜을 만드는 레시피를 박명순 씨한테 이야기할 때도 어떤 조미료를 넣으면 맛있다고까지 얘기를 해줬어요. 그만큼 감칠맛은 빼놓으면 안 되는 식당의 좀 무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다 왔습니다. 드디어 네 번째입니다. 이제 3가지밖에 안 남았는데 이 마지막 3가지가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우리 매장에 손님이 갈수록 오지 않는 이유는 경쟁자 때문입니다. 나는 독보적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될까요? 나는 특별하고 아무도 따라하지 못하고 우리만의 것이 있어 라고 하는 매장들이요. 아마 딱히 없을 거예요. 그래서 경쟁자는 무서운 거예요. 손님들은 우리 집도 오고 다른 집도 가고 번갈아 가면서 소비를 해요. 돈을 쓴다는 얘기죠. 여기저기서 우리 집에 오는 비율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방법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죠. 만약 경쟁자만 없다면 우리 집의 매출은 높을 거예요. 사실 장사는
말은 제로섬 게임과 같은 거거든요. 식사를 하러 거리를 배회하는 사람들 중에 사전에 목적지를 가지고 가는 손님들과 그렇지 않은 손님들이 있어요.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최근 들어서는 좀 더 이제 목적지를 정하고 가는 손님들이 절반 이상이라고 하는데, 과연 나머지 절반, 즉 목적지가 없는 손님들은 우리 매장에 들어오지 않고 왜 경쟁 매장으로 들어가는 걸까요? 그게 한 사람, 두 사람이 되면서 손님들은 경험하게 되고 우리 매장과 격차가 거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매장의 익스테리어나 또 메뉴라든지, 그리고 전체적인 외관 분위기에서 압도당하는 것까지 이야기하면 사실 너무나 복잡해지겠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브랜딩이 되어 있는 매장과 그렇지 않은 매장은 그 차이가 극심하거든요. 결국 목적지가 없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한다면 1년이고 2년이고 단골이 생길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강릉 안목해변에 가면 카페 거리가 있어요. 카페만 다 둘러봐도 시간이 엄청 소비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외관의 중요성, 브랜딩의 중요성을 좀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 안목해변에 있는 카페 베네와 키크러스라는 카페인데요. 최소 매출과 최고 매출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관 때문에 흘러들어가는지 알 수 있어요. 그냥 사진으로만 봐도 키크러스를 더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카페 베네는 뭐 이미 브랜딩이 한번 무너졌었고, 키크러스는 외관에 완벽한 브랜딩을 해 놓았거든요. 특히나 키크러스는 연탄빵이라는 스페셜 아이템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걸로 이제 메뉴 브랜딩을 계속 해오고 있고요. 외관의 브랜딩, 그리고 메뉴의 브랜딩, 마케팅의 브랜딩에서 경쟁자를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 셈이에요. B2K에서 인테리어를 담당하고 있는 김도현 대표는 늘 작업을 할 때 익스테리어에 굉장히 공을 들여요. 하루에 우리 매장을 지나가는 손님으로만 계산해도 그 가치는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면서 늘 외관을 좀 강조를 하는데, 이 말인 즉슨 경쟁자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외부 요인이 디자인이고, 그 디자인으로 압도를 하면 계속해서 이기는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 우리 매장에 손님이 갈수록 오지 않는 이유는 경기 때문입니다. 경기. 사실 경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원인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경기 탓을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경기가 좋을 때 매장을 오픈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경기가 안 좋은 걸 뻔히 알면서도 오픈했다는 건 이런 경기를 이겨낼 수 있는 묘수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묘수가 없이 무작정 오픈을 했다면 그건 사실 좀 본인의 잘못이 맞아요. 생각 없이 오픈을 한 거니까요. 경기가 좋지 않아서 손님이 안 오는 건 방법이 없어요. 다만 우리 매장에 확실한 USP, 유니크 셀링 포인트가 있다면 경기도 이겨낼 수 있어요. 일산에 있는 개그맨 고명환 씨의 메밀꽃이 피었습니다 매장을 아실 거예요. 이 매장은 코로나를 포함해서 10년째 연매출 10억 원 이하로 내려가 본 적이 없는 곳인데요. 꾸준히 매출 볼륨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고명환 씨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뻔하긴 하지만 부지런함, 안애, 그리고 책을 꼽았는데요. 무려 2,000권이 넘는 책을 읽은 걸로 좀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경기 탓을 하기보다는 부지런함으로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인 안애, 그리고 책으로 이뤄낸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남 탓은 절대 하지 않는 게 그의 철칙이기도 하고요. 다만 제가 보는 메밀꽃이 피었습니다의 USP는 조금 다른데요. 일단 맛은 둘째치고 굉장한 노력파예요. 손님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져갈까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낸 돈이 아깝지 않게 만드는 게 이 USP에서 가장 큰 부분이지 않나 싶어요. 자, 영상이 조금 길어지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을 참고하시면 저랑 인터뷰했던 내용이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운영하는 B2K 브랜딩 아카데미에서는 각 매장 브랜드의 USP를 잡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요. 이유는 경기고 뭐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별화된 강점을 가져야 오래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이 USP를 찾으려고만 하죠. USP는 만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USP가 확실한 매장은 절대 휘둘리지 않아요. 묵묵히 갈 수밖에 없어요. 남들과는 다르니까요. 독보적인 존재이니까요. 페이팔 창업자로 유명한 피터 틸 아시죠? 제로 투 원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경쟁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독점하라 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경쟁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생각을 바꾸면 경쟁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독점하는 USP를 만들게 되면 말이죠. 여섯 번째, 우리 매장에 손님이 갈수록 오지 않는 이유는 서비스 때문입니다. 이제 불친절한 매장은 거의 없다고 봐도 사실 무방해요. 다만 서비스가 좋아지고 있는 매장들이 늘어가고 있는 게 문제예요. 이 말인 즉 불친절하진 않지만 서비스가 별로여서 재방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서비스가 뭐냐? 공짜로 더 주는 걸 말하는 거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서비스는 가치 플러스
혜택이에요. 이 개념을 잘 몰라서 늘 실수하는 분들이 좀 많은데요. 가치와 혜택이 더해지면 손님들은 환호성을 질러요. 그러니까 의외성 있는 서비스가 진짜 서비스이면서 가치와 혜택을 동시에 주는 거라는 거죠. 부산에 있는 씨가 운영하는 고깃집은 여기로 오는 손님들 모두에게 랜덤 선물을 주거든요. 선물 바구니가 있고 거기에서 무작위로 꺼내서 주는 거예요. 아이들은 신이 나서 이제 난리죠. 요즘은 뭐 뽑기나 돌림판, 뭐 다트 게임 같은 걸로도 손님들과 좀 소통을 하고 의외성 있는 서비스를 하죠. 심지어 상군의 돼지구이라는 프랜차이즈는 이런 기계 자체를 만들었어요. 3.90에 맞추면 고기 한 판을 서비스로 주는 거고요. 이게 일석삼조인 게 일단 재미가 있어서 좋고 이 한 판을 시켜야 응모 기회를 가지니까 테이블 단가 올라가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당첨이 되면 서비스를 받으니까 좋은 거예요. 서비스는 당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의외성 있는 곳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반드시 이걸 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7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 매장에 손님이 갈수록 오지 않는 이유는 멍 때문입니다. 여러분, 멍이 뭘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거. 유튜브만 멍하니 보고 있는 우리 자신 때문에. 자, 여러분, 유튜브는 보기 좋아요. 읽지 않아도 돼요. 그저 틀어놓기만 하면 무언가 배우고 있는 것 같고 지식이 쌓이는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저 멍 때리면서 시간만 흘러갈 뿐인 거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쉽게 행동으로 옮기기도 힘들고요. 누가 뭐라고 해도 본인의 그런 에고가 있어서 합리화를 하는 동물이에요. 절대로 그냥 바뀌는 게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매달 세미나를 운영하고 아카데미를 하고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머릿속에 그냥 쾅쾅 하고 박아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발 정신을 차리시라고 말이에요. 사람이 1에서 2로 변화를 하려면 단숨에 틱 하고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0.1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한숨에 바뀌지 않고 아주 천천히 0.1초 단위 시계처럼 천천히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0.1초 단위로 움직이는 시계를 보면 되게 좀 빨리 움직이는 것 같죠. 하지만 5분, 10분은 한참이 걸려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내가 빨리 변화하고 싶다고 해서 쉽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0.1초가 0.2초가 되는 건 엄청 빠르지만 5분, 10분이 되려면 길고 긴 시간이 필요한 법이에요. 3세 지우 80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3살 버릇 여든 간다. 즉 사람은 쉽게 변하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빠른 결과물을 원하면 오히려 더 변화하기가 힘들어요. 아주 천천히 한 계단씩, 아니 반 계단씩 변하면 그게 시작이 되는 거고 결과물은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매장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같나요? 아니면 앞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 같나요? 매장 오픈 전에 생각해봐야 할 문제점은 없었나요? 다행히도 아직은 우리 매장과 결부시킬 내용들이 없으신가요? 축하드려요. 아마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라서 기본기와 마인드가 좀 탄탄하신 것 같아요. 이대로 쭉 성공적인 사업을 하시면 좋겠어요. 다만 장사가 안 되는 날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장사가 잘 되는 날이 훨씬 많기 때문에 당신은 위대한 거예요. 기죽지 말고 입 밖으로 화이팅! 화이팅! 외치면서 그렇게 장사 이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건프였고요. 많이 파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들어갈게요.